금번 입점 설명회는 대형 유통사 입점 전략 및 해외 글로벌 마케팅 진출을 위한 성공 노하우라는 주제로 이틀간 진행됩니다. 설명회를 들으시고 난 뒤 오후 6시까지 자유롭게 메가쇼 참관도 가능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첫 번째 순서로 아마존 글로벌 셀링 서면석 매니저님의 2019 유통 트렌드와 아마존 활용 노하우라는 주제로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마존 코리아 서면석 매니저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에 언론에서 아마존에서 한국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팔린다 이런 기사들을 종종 접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작년 말부터 영주 방앗간의 호미가 아마존이 굉장히 잘 팔린다 언론에서 많이 다루다 보니까 많은 한국 판매자분들, 한국 기업분들이 호미도 팔리는데 우리 회사 제품도 이제 해외로 판매를 해봐야겠다 이런 질문을 많이 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한국 판매자분들, 한국 기업분들이 해외 진출을 하실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주어진 시간이 11시 한 50분, 12시 정도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여기 1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어떤 입점 절차를 거쳐서 아마존 입점을 하셔야 되느냐, 어떤 서류를 준비하셔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말씀드린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아직 여기 계신 분들이 아마존에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고 온라인에 좀 생소하실 수도 있어가지고 제가 오늘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왜 온라인을 통해서 해외 진출을 하셔야 되는지, 그리고 그렇게 온라인 통해서 해외 진출하실 때 아마존을 선택하시게 되면 어떻게 편하게 해외 진출하실 수 있는지 안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 시간은 여러분들이 유통 채널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제가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왜 온라인에 집중을 하셔야 되는지, 왜 오프라인이 여러분들이 좀 더 익숙하신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좀 더 수월하게 하실 수 있는지 알려드리려고 하고요. 여러분들이 해외 온라인을 통해서 진출을 한다라고 할 때 거래 방식을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수출 업체를 찾아야 되는지, 현재 도매상을 찾아야 되는지 이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좀 쉽게 해외 진출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려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온라인 통해서 해외 진출하실 때 아마존을 선택하시게 되면 어떻게 편하게 하실 수 있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참고사항 말씀드리면은 오늘 제가 한 슬라이드 내용을 이따가 제가 끝나고 나서 어디서 다시 보실 수 있는지 알려드릴 거예요. 제가 사이트에 다시 올려놓고 촬영도 다시 해놔가지고 여러분이 지금 시간에 찍거나 필기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따가 제가 어디서 다시 보실 수 있는지 알려드릴 건데 그대로 올라가 있어가지고 이거 미리 안 알려드렸더니 필기하신다고 다시 볼 수 있었네 되게 허무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다시 보실 수 있는 링크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션으로 제가 글로벌 유통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알려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이미 익숙하신 마트, 백화점 채널도 있을 거고 요즘 굉장히 핫하다는 온라인 채널도 있을 건데 온라인이 요즘 굉장히 성장하고 있다, 온라인이 핫하다 이런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온라인에서 쉽게 물건을 구매하실 거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온라인에서 장사를 하고 싶다, 매출을 일으키고 싶다 라고 할 때는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온라인이 굉장히 화두다 이런 말보다 좀 더 자세히 구체적으로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내 매출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요즘 유통 채널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거부터 말씀드릴게요. 제가 쓰는 슬라이드에 혹시나 그래프나 데이터나 혹은 영어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 슬라이드를 직접 해석하시거나 읽으실 필요 없이 제가 그냥 읽고 어떤 의미인지 해석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온라인 채널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보여드리는 그래프예요. 어떤 그래프냐? 여러분들이 댁에서 만약에 쿠팡, 11번가 옥션 이런 데서 온라인에서 뭔가 내가 세제를 산다라고 하면은 국내에서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물건을 사시는 거잖아요. 사실 그런 거래 방식이 요즘 굉장히 활발하죠. 그 거래액이 이 그래프에서 회색깔에 포함이 됩니다. 즉 여러분들도 온라인 뭔가 물건을 샀다 하면 이 그래프에서 회색깔에 포함이 됩니다. 굉장히 성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회색깔 그래프는 무엇을 의미하냐? 소비자와 판매자가 같은 국가에 위치한 전자상거래 거래액을 의미합니다. 즉 같은 국가에서, 즉 여러분들이 한국 판매자에게 물건을 구매하는 한국 소비자일 때 이 회색깔 그래프에 포함이 되는데 누구나 알고 있듯이 그 온라인 전자상거래 거래액은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어요. 매년 한 7% 정도씩 성장을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뭐냐? 이 그래프에서 주황 색깔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이 주황 색깔에 해당하는 부분은 전자상거래 거래에 동일하긴 하지만 어떤 거래 방식이냐? 판매자와 소비자가 다른 국가에 위치한 거래액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물론 직구 이런 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해외에서 내가 삼성 TV를 직구를 한다, 다이슨 청소기를 직구를 한다. 반대로 우리나라 한국 드라마가 떴더니 중국 소비자들이 한국에서 옷을 구매해 간다, 온라인으로. 그래서 국가 간의 전자상거래 거래액이 이 주황 색깔입니다. 그래서 이 주황 색깔 그래프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사는 그런 온라인 거래처럼 비슷하지만 판매자와 소비자가 다른 국가에 위치한 국가 간의 전자상거래 거래액이 매년 한 20% 정도씩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트렌드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여기서 대부분 소비자이기보다는 판매자로서 혹은 기업으로서 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매출을 더하기 위해서 어디에 집중을 하셔야 되는, 당연히 성장세가 높은 곳에 집중을 하셔야 되겠죠. 이게 전체 전자상거래 거래액이기 때문에 이거를 대륙별로 제가 쪼개서 보여드리면은 북미는 어떻게 변하냐, 유럽은 어떻게 변하냐, 아시아는 어떻게 변하냐라고 했을 때 2014년도에는 그 북미의 전자상거래 거래액 중에서 국가 간의 전자상거래는 한 13% 정도씩, 제일 좌측에 있는 그래프죠. 13%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이게 2020년도에는 19%로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할 거다라고 보이고 있고요. 여러분들 아마 아시아 쪽에, 여러분들 지금 한국에 계시기 때문에 아시아의 트렌드가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아시아 같은 경우는 2014년도에는 국가 간의 전자상거래 비중은 다른 대륙 대비해서 굉장히 낮은 편에 속했어요. 12%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2020년도에는 그 성장세는 가장 두드러질 거다, 즉 31%로 크게 성장을 할 거다라는 트렌드를 보실 수가 예측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즉 이미 많은 한국 판매자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해외 소비자들에 의해서 팔고 있다. 즉 여러분들도 이 트렌드에 빨리 이제 참여를 하시라라는 메시지를 전달을 드리고 싶어서 이 데이터를 가져왔고요.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면은 아마 대부분의 판매자분들이 이제 아마존에서 왔으니까 온라인 그 채널에 집중을 하겠지라고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채널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굉장히 최근의 데이터예요. 2019년 2월 달에 한 6개월 정도밖에 안 된 데이터인데 미국 통계청에서 발표한 유통 채널 간의 거래 변화예요. 그 그래프에 선이 지금 3개가 있는데 제가 그냥 해석을 해드리면은 제일 진한 파란색, 첫 번째 나오는 거는 제너럴 머천다이즈 스토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계신 마트, 백화점, 대형 슈퍼마켓 채널에서 거래되는 거래액입니다. 그래서 이게 근 20년 동안은 사실 가장 큰 채널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해외 진출을 하고 싶다, 혹은 좁혀서 미국 진출하고 싶다 라고 하면은 이 채널에 진출하시는 게 가장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선택이겠죠. 제일 거래액이 많다라고 하는 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반대로 목이 좋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20년 동안은 여러분들이 내가 해외 진출하겠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대형 마트, 대형 슈퍼마켓, 백화점에 진출하시는 게 성공 확률이 제일 높았을 거예요. 유통 채널 중에서 약간 연한 파란색으로 표시된 두 번째로 큰 채널은 그로서리 스토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흔히 아시는 그런 동네에서 식료품 판매하는 그런 과일, 식품 판매하는 이렇게 가판에 이렇게 쌓아놓고 판매하는 그런 슈퍼마켓이에요. 그래서 이 채널도 사실 무시할 수 없는 두 번째로 큰 채널이었어요. 참고로 우리나라는 아직 이 그로서리 스토어, 요 동네 슈퍼마켓, 여러분들이 그 집 앞에 있는 이름 없는 철수마트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채널이 아직까지 제일 크다고 합니다. 근데 2019년 2월 달에 통계청에서 발표한 데이터에 의하면은 이 연두 색깔 채널이 가장 커졌어요. 연두 색깔 채널이 뭐냐? 논스토어 리테일러라고 해가지고 유통 채널 중에서 그런 오프라인 상점이 없는 거래 채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연두 색깔 채널의 대부분은 온라인이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근데 19년도 2월 달에 미국 역사상 최초로 온라인 채널이 거래의 가장 큰 채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해외 진출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생각하셨던 내가 출장을 가서 뷰티 바이어를 만나서 납품 계약을 하고 이런 방식의 채널을 선택하시기보다는 온라인 채널을 선택하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목이 제일 좋은 곳에 진출하는 거다라고 해석을 하셔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채널이 이렇게 변화를 하고 있으니까는 다른 국가, 다른 대륙들도 이런 트렌드가 점점 확대가 되겠죠. 그럼 한국은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한번 보면은 2018년 4분기에 무역협회에서 발표한 한국의 수출 데이터입니다. 한국의 전체 수출 규모는 한 연평균 5% 정도씩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전체 전통적인 수출, 전체 수출 규모에 포함이 되는 대부분의 그런 제품들은 여러분이 흔히 생각하시는 그런 반도체, 선박, 자동차
이런 제품들이 여기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이런 제품을 판매하신다라고 하면 크게 문제가 없겠지만 여러분들 대부분 소비재를 판매하고 계실 거예요. 그럴 때는 사실 전통적인 뭐 그런 선박을 태워가지고 3개월 걸려서 수출을 한다거나 이런 채널보다는 온라인을 통해서 수출하시는 게 요즘 어떤 트렌드인가 하는 것도 주목을 해보셔야 되겠죠. 한국의 판매자분들이 이미 온라인을 통해서 해외로 수출하는 규모 혹은 성장세를 보게 되시면은 연평균 한 42% 정도씩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수출을 안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미 다른 판매자분들, 다른 한국 기업들은 온라인 통해서 매년 42% 정도씩 성장을 하고 있다. 이미 빠른 트렌드에 합류를 했다라고 해석을 하셔도 무관한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도 이런 데가 온라인을 통해서 해외 진출을 하고 싶다, 수출을 하고 싶다라고 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느냐, 그 방식을 저희는 여러분들께 이제 새로운 트렌드인 D2C를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D2C는 다이렉트 커스터머, 즉 여러분들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방식이에요. 이 직접 판매하는 방식을 제가 설명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하셨는지 제가 한번 추측을 해볼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근 한 20년 동안 내가 해외 진출을 하고 싶다, 수출을 하고 싶다 하면은 어떻게 보면 제일 쉬운 방법은 한국에 있는 수출업체를 찾는 방법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수출업체에게 우리 회사 제품이 이거고 뭐 이런 원가에 납품을 할 수 있고 이런 수량을 언제까지 납기를 하겠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 수출업체가 여러분들의 물건을 가져다가 해외에 있는 수입업체에게 물건을 넘길 거예요. 그럼 그 업체는 현재 도매상한테 넘길 거고요. 도매 제품들이 이제 소매상으로 쫙 뿌려질 거고 마지막에 이제 소비자들이 여러분의 제품을 구매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전통적인 방법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되게 쉽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두 가지 이제 조금 어려운 점이 존재를 해요. 어떤 점이 있냐? 첫 번째로는 제일 왼쪽에 있는 여러분들 제조사 혹은 뭐 브랜드를 갖고 있는 OEM 회사다 혹은 제일 끝에 있는 소비자, 물건을 구매하는 그런 그 개별 소비자들이죠. 이 두 업체 혹은 두 주체를 제외하게 되면은 이 중간에 있는 수출업체, 수입업체, 도매업체, 소매업체 이들의 최대 관심사가 뭐냐? 좋은 제품을 납품하겠다, 소비자들에게 뭐 높은 제품을 전달하겠다 이런 좋은 가치라기보다는 이 중간의 주체들의 최대 관심사, 최대 그런 뭐 동기 요인은 매출, 마진입니다. 여러분들의 제품이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팔았을 때 마진이 안 나거나 매출이 안 나면 사실 크게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제품이 아무리 품질이 나쁘고 뭐 싸구려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잘 팔리거나 내가 더 마진이 많은 제품이다 라고 하면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제품 개발을 열심히 하시고 좋은 품질의 제품을 개발한다 라고 하더라도 이들은 그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매출 마진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수출업체는 최대 관심사가 여러분들한테 제품을 굉장히 저렴하게 매입을 하고 이 다음 수입업체에게 비싸게 납품을 하는 게 최대 관심사겠죠.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가격이 올라가면서 소비자들이 이제 매대에서 딱 여러분 제품을 구매할 때는 여러분들의 가격과 굉장히 차이가 많은 가격으로 구매할 수밖에 없겠죠. 두 번째 어려움이 뭐냐? 여러분들은 사실 이제 뭐 굉장히 제품 개발을 열심히 하시고 좋은 품질의 제품을 개발을 했다. 우리 회사 제품이 얼마나 좋은 제품이고 건실한 회사에서 만들어졌는지 여러분들이 많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내 제품이니까. 근데 이 제품이 건너서 소비자들에게 딱 매대에서 소비자들을 만난다라고 할 때는 그런 제품의 브랜딩, 품질 이런 것들을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왜냐? 이 중간의 주체들은 최대 관심사가 마진과 매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좋은 원료를 썼는지 유기농 제품인지 어떤 아이디어 제품인지 사실 알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품이 쭉 넘어가고 소비자들을 매대에서 딱 만난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될 거냐? 이 제품 지금 30% 할인을 하고 있다. 파격 제품이다. 저렴한 제품이다.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될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제 좀 사소한 어려움들은 여러분들이 이 제품이 소비자들이 왜 좋아하는지 혹은 안 팔린다면 왜 싫어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어렵죠. 피드백을 받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수출을 하신다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저희가 권장드리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직접 고객에게 판매를 하시는 D2C 거래 형태를 취하시기를 제안을 드립니다. 이 D2C는 바로 다이렉트 커스터머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직접 고객들에게 물건을 판매하는 방식이에요. 예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수출업체에게 물건을 넘기는 게 좀 더 쉽다라고 느끼실 수 있겠지만은 요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채널 혹은 시스템이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로 소비자들에게 물건을 판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제품을 제조하시는 제조업체다 혹은 내가 제조업체한테 물건을 매입하는 뭐 OEM 회사다 혹은 브랜드만 갖고 있다 혹은 내가 뭐 그냥 직접 제조를 매입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물건을 떼다 파는 도매상이다 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소비자들에게 물건을 판매하는 수출 업체가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D2C 트렌드는 사실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새롭거나 여러분들 처음 들으시는 게 아니고 이미 여러분들 생활에 다 침투가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미 다 그런 그 트렌드에 맞춰서 변화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D2C가 가져온 변화, 트렌드를 저희가 조금 나눠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D2C 트렌드는 수출에 참여하는 참여자를 변화를 시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업무를 변화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제품과 브랜드도 영향을 미쳐서 여러분들이 이미 그게 맞춰서 변화를 하고 계세요. 첫 번째로 수출에 이 D2C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말씀을 드리면은 이 D2C 덕분에 수출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이 굉장히 다변화됐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사실 수출, 해외 진출이라고 하면은 자본과 인력이 굉장히 많은 대기업만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사실 그게 굉장히 어렵거나 현지 지사 설립하거나 현지에 뭐 오피스를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내 제품을 만든 다음에 대기업 브랜드를 붙여갖고 납품을 하는 게 좀 더 쉽게 느껴질 수가 있죠.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다 수출 업체가 되실 수가 있고요. 그런 시스템이나 정보를 구할 수 있는 채널이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그래서 아마존만 하더라도 사실 2017년 상반기에 그런 중소기업 제품들 여러분들이 딱 처음 봤을 때 처음 보는 브랜드들, 처음 보는 회사의 제품들이 2억 개 이상 판매가 됐고요. 아마존에서 판매된 제품의 절반 이상이 중소기업 제품입니다. 이 D2C 트렌드는 여러분들의 업무에도 이미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수출업체랑만 일을 하시기 때문에 수출업체가 요청하는 수량, 납품 기일, 원가, 제품 특징 그것만 맞추시면은 사실 여러분 제품이 알아서 유통이 됐었죠. 근데 여러분들이 D2C 거래 방식을 취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더 이상 일하는 그런 상대 주체들은 수출업체가 아니고 고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업무가 고객 중심적으로 다 개편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소비자들이 어떤 제품을 원하는지 그리고 소비자들이 언제 그 제품을 원하는지 소비자가 어떤 수량을 원하는지 모든 항목들을 다 고객이 원하는 방식으로 재편을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항목들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굉장히 편하게 느끼실 수가 있어요. 내 제품을 수출업체가 언제 발주를 해줄지 어느 수량으로 발주를 해줄지 어느 원가로 내가 납품을 하면 그들이 사줄지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다 하나하나 고려하시거나 맞추실 필요 없이 여러분들이 직접 결정을 하셔가지고 소비자에게 제안을 하시면 되는 거죠. 이 D2C 트렌드는 여러분들의 제품이나 브랜드에도 이미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좀 쉬운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한 15년 전만, 10년 전만 하더라도 핸드폰 구매하실 때 여러분이 어떻게 하셨냐 생각을 해보면은 그 당시 핸드폰은 지금 삼성이나 LG, 뭐 애니콜, 사이언 이런 걸로 그냥 삼성에서 이번에 신제품은 그냥 42화음이다. 화면 어떻게 바뀌었다. 디자인이 이렇게 출시가 된다. 그래서 시장이 뭐 1000만 개 이렇게 딱 풀리면은 내가 그냥 그 선택지에서 결정을 했었어야 됐어요. 근데 요즘에는 핸드폰 그렇게 출시가 되면은 바로 하나도 안 팔리고 바로 망하겠죠. 요즘에는 소비자들이 어떤 카메라를 원하는지, 어떤 디스플레이를 원하는지, 어떤 배터리 사이즈를 원하는지, 어떤 그런 제품 사이즈를 원하는지에 맞춰서 출시를 하지 않으면은 바로 선택되지 않고 시장이 사상되는 그런 트렌드예요. 그래서 사실 요즘에는 뭐 여러분들 쉽게 예를 들어서 샴푸 어떻게 사는지 생각을 해보면은 마트 가셔가지고 뭐 제조사들이 뭐 예를 들어 뭐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건에서 이 제품은 뭐 비듬 예방에 좋다, 탈모 예방에 좋다, 볼륨에 좋다, 뭐 무실리콘 샴푸다 여기서 선택을 하실 거예요. 미국은 요즘 샴푸 어떻게 판매하고 있느냐? 여러분들이 직접 제조사 사이트에 들어가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기능을 하나하나 추가하실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향을 고르실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상을 고르시고 용량을 고르실 수가 있어요. 그럼 제가 딱딱딱 고르면은 그 제조사가 그 사람을 위해서 샤프를 하나 만든 다음에 배송을 해주는 거죠. 그럼 이 제품은 홍길동이 주문한 샴푸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기능과 색상과 향을 넣었기 때문에 내가 그냥 만들어서 사용하는 샴푸예요. 이런 식으로 D2C, 즉 소비자가 직접 제품을 주문하고 제조사가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브랜드, 제품이 대기업 브랜드 혹은 대기업 제품일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이 직접 소비자들에게 그런 제품을 하나하나 판매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D2C 트렌드에서는 여러분들이 예전처럼 제품을 1000만 개 일방적으로 만들어서 시장에 쫙 푸시는 게 아니고요. 소비자들이 원하는 제품, 원하는 기능, 원하는 브랜드를 만드셔가지고 단품종으로 소량으로 만드셔서 판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D2C 트렌드에서 여러분들이 경쟁력 있는 브랜드, 경쟁력 있는 제품, 경쟁력 있는 회사가 되려면은 어떤 역량을 갖추셔야 되느냐? 이 4가지 역량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여러분들이 갖추셔야 온라인을 통해서 해외 진출을 성공적으로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 네 가지 역량을 제가 하나씩 꼽아드리면,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의사결정을 하실 때는 데이터 바탕으로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사실 경험이나 감에 의존하는 결정을 굉장히 많이 하셨을 거예요. 내가 이 의류 업계에 한 30년 있어가지고 굉장히 잘한다. 요즘 옷 만들 때는 이런 원단 쓰면은 그냥 원가 후려 칠 수가 있고, 요즘 옷은 이렇게 만들면 소비자들이 잘 사준다. 감이나 경험에 의존하시는 게 아니고요. 데이터를 굉장히 쉽게 구하실 수 있는 그런 채널이나 시스템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데이터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하셔야 팔리는 제품을 출시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데이터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하신 다음에 제품의 디자인이나 생산 이런 것들을 유연하게 바꾸고 조정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갖추셔야 돼요. 예전 같은 경우는 뭐 1000만 개를 발주를 넣어가지고 생산 원가를 맞춘다 그랬을 때 1000만 개가 잘 안 팔리게 되면은 재고보다 다 떠안고 지금 회사 망하셔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소비자들이 원하는 제품들을 조금씩 굉장히 빠르게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을 갖추셔야 돼요. 왜냐하면 소비자들의 니즈가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요. 그리고 소비자들도 정보를 얻는 채널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수분크림 요즘 트렌드가 이렇구나, 겨울에는 페이스 오일이 이렇게 빨리빨리 변하는구나, 한국의 핑클 패치가 굉장히 유행한다더라 하면은 굉장히 빠르게 도입하고요. 그리고 원료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더라, 온라인에서 서로 사람들의 악평이 많이 달린다더라 하면은 금방 그 제품을 안 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산이나 디자인 그리고 정말 업무 프로세스도 굉장히 유연하게 변화하실 수가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직접 소비자들에게 판매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직접 브랜딩도 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수출 업체에게만 물건을 넘기면은 제품이 어떻게든 넘어가서 소비자들에게 판매가 됐을 거예요. 근데 소비자들에게 어떤 품질을 강조할 것인가, 우리 제품이 얼마나 좋은 제품이냐, 얼마나 아이디어 제품이냐, 여러분들이 커뮤니케이션 하시거나 품질이나 브랜드를 강조하실 필요가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브랜딩이 안 되고 있었죠. 안 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직접 소비자들에게 판매하시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이 직접 우리가 얼마나 건실한 회사인지, 좋은 품질의 제품인지, 좋은 원료를 썼는지 직접 얘기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이제 밸류체인 통합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 모든 프로세스들을 여러분이 직접 컨트롤하실 수 있다라는 점이죠. 예전 같은 경우는 발주 시기, 발주 수량, 그리고 배송 시기, 배송 방법, 그리고 마케팅 방법 이런 것들이 다 수출업체, 수입업체, 도매업체들이 다 컨트롤을 했었어요. 그럼 여러분들한테 다시 또 백으로 돌아와가지고 요청을 하겠죠. 이거 제품 안 팔려가지고 내가 가격 할인을 하고 싶은데 가격 할인 보전 좀 해줘라. 마케팅 좀 투자 좀 해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컨트롤 하시는 게 아니라 그런 수출 주체들이 여러분들한테 요청하시면 여러분들이 거기에 맞추셔야 됐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고객에게 판매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회사 예산에 맞게, 시기에 맞게, 상황에 맞게, 인력에 맞게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직접 컨트롤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우리 회사가 바빠가지고 물량이 지금 안 나온다. 그러면 수출 시기를 여러분들이 직접 컨트롤 하실 수가 있고요. 우리 회사 마케팅 예산이 조금 있으니까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 예산을 쓰고 중단을 하겠다. 직접 다 컨트롤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이 네 가지 역량들을 갖추시면은 여러분들이 온라인에서 D2C를 효과적으로 진행하실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되는 거는 이제 소비자들을 만나실 수 있는 유통 채널을 찾으시는 게 마지막으로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께 D2C를 온라인에서 편하게 하실 수 있는 채널을 아마존으로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사실 뭐 아마존 한국에 진출했냐, 아마존이 뭐 하고 있느냐 물어보시는데, 아마존이 사실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한국 사람들이 쇼핑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오픈한 건 아니고요. 한국 기업분들이 해외를 좀 더 쉽게 진출하실 수 있도록 해외 지원을 진출해주는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 코리아는 지금 한국 기업분들이 전 세계 18개 아마존 사이트로 진출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여러분이 진출을 하시게 되면은 전 세계 3억 명의 소비자들을 쉽게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한국에서도 아마존에서 쇼핑할 수 있는 것처럼 사실 아마존이 오픈해놓은 그런 웨브사이트는 18개밖에 없지만은 사실 전 세계 185개국의 소비자들이 여러분들의 제품을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 슬라이드부터는 여러분들이 아마존에 주목하셔야 되는 이유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제가 이 아마존 그 판매 기회를 말씀을 드리면은 한국에서도 장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단지 유통 채널 하나를 내가 추가를 한다, 혹은 유통 채널 하나를 좀 진출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제가 그런 인식을 조금 변화드리고 싶은 게, 많은 분들이 한국에서 내가 장사를 한다, 뭐 내가 이마트에 입점을 했다, 혹은 뭐 11번가에 제품 판매하고 있다, 어느 채널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지 상관없이 많은 분들이 한국에서는 그 브랜딩의 중요성의 채널을 알고 계시는 곳이 있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휴가 간다라고 했을 때 내가 디지털 카메라 새로 사고 싶다
혹은 내가 맨날 쓰고 있는 화장품이 뭐 이니스프리인데 뭐 친구가 에뛰드 화장품이 좋다고 했다 근데 내가 에뛰드를 한 번도 안 써봤다라고 할 때 새로운 제품에 대한 정보 어디서 검색을 많이 해보세요? 한국 분들. 너무 급하게 보십니다. 한국 분들은 아마 제가 여쭤보면은 아마 90%의 소비자분들이 내가 사실 뭐 이마트에서 제품을 구매하든 실용에서 제품을 구매하든 내가 모르는 제품을 구매하고 싶으면은 일단은 네이버에서 제품을 검색을 해보실 거예요. 거기서 블로그 포스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다른 사람들이 써봤더니 어떤지, 뭐 예를 들어 화장품 써보고 싶으면은 뭐 손등에 발라본 걸 뭔가 이게 발색이 어떻게 되는 거 이런 거 한번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뭐 마트를 가거나 뭐 온라인에서 구매를 하시거나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장사하실 때는 사실 신규 브랜드 혹은 뭐 중소기업의 브랜드 같은 경우는 네이버에서 브랜드가 어떻게 잘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매출이 엄청 크게 많이 바뀔 거예요. 반대로 네이버에서 뭔가 이 제품 써봤더니 진짜 별로더라라는 안 좋은 포스팅 달려있다라고 하면 매출이 급감을 하겠죠. 그래서 한국 분들은 이미 익숙하시기 때문에 네이버에서 브랜드가 얼마나 잘해야 되는지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거기서 약간 이제 뭐 마케터를 써가지고 거기다 포스트 시딩을 해놓거나 거기서 이렇게 많이 글을 써놓으시죠. 그럼 반대로 여러분들이 해외 진출을 한다라고 하면은 해외 소비자들은 어디서 제품 정보를 얻는지, 우리나라의 네이버에 해당하는 그 사이트가 어딘지 알고 계셔야 되는 거잖아요. 많은 분들이 한국은 검색 엔진 네이버에서 많이 보니까 미국에서도 구글에서 많이 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미국 소비자들한테 저희가 물어보면은 제품 정보 어디서 검색을 하고 구매는 또 어디서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미국 소비자들의 41%가 나는 아마존에서 맨 처음 검색을 한 다음에 그냥 구매도 아마존에서 한다 라고 답을 했고요. 28% 소비자들이 나는 구글에서 검색한 다음에 근데 결과적으로 구매는 아마존에서 한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방금 여쭤봤을 때 제가 정보 검색은 어디서 하느냐라고 여쭤봤지 구매까지 여쭤보진 않았잖아요. 그럼 많은 한국 분들은 나는 50%의 소비자분들은 나는 네이버 검색한 다음에 이마트 간다. 8%는 난 네이버 검색한 다음에 홈플러스 간다. 7%는 난 네이버 검색한 다음에 뭐 G마켓 간다. 이런 식으로 답을 할 거예요. 제가 이런 식으로 정보 검색 구매까지 묶어서 물어봤을 때 미국 온라인 소비자들은 41%가 나는 아마존 검색하고 아마존 구매한다. 28%는 나는 구글 검색, 아마존 구매. 이렇게 답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아마존을 단순히 하나의 유통 채널로 생각하시고 내가 지금 한국에서 100억을 하고 있는데 아마존 입점을 하게 되면은 뭐 한 10% 정도, 10% 정도 매출이 성장을 하겠지만 한 110억 정도 되겠구나. 단지 유통 채널 하나로 입점을 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미국에서 어떻게 브랜딩할 수 있는 채널을 찾을 것인가, 아마존에서 브랜딩을 하셔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전달드리고 싶어서 이 데이터를 가져왔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제품이 아마존에서 보이지 않는다, 아마존에 입점되어 있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 위에 두 가지 항목을 한번 더 해볼게요. 69%예요. 미국 온라인 소비자들의 70%에 가라는 소비자들이 아마존에서 구매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제품이 아마존에 없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나는 미국인들의 30%만 타겟팅하겠다. 요 사람들만 내가 매출을 하겠다라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국 판매자로서 해외에 있기 때문에 아마존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조금 생소하실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특히나 미국에 진출하신다, 아마존이 입점해 있는 나라에 진출하신다 라고 하게 되면은 아마존이 여러분 단순히 하나의 판매 채널이 아니라 브랜딩도 하시는 채널이다 라는 포인트를 전달을 드리고요. 입점을 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하나 공략하셔야 되는 특징들이 있어요. 아마존의 독특한 소비자군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아마존의 프라임 소비자들입니다. 이게 사실 조금 생소한 개념일 수 있어요. 프라임 서비스가 어떤 거냐면은 소비자들이 가입하는 유료 회원권이에요. 여러분들이 온라인 몰에 내가 왜 유료 회원권을 돈 내고 구매를 하느냐 좀 생소하실 텐데 배경을 설명을 드리자면은 예전에는 아마존이 이 프라임 서비스 출시하기 전에는 미국에서 온라인에서 뭔가 제품을 구매한다 라고 하면은 워낙 땅이 크기 때문에 배송에 한 10일, 2주일 정도 걸렸어요. 우리나라는 사실 이렇게 땅이 딱 컴팩트해가지고 택배가 굉장히 잘 돼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오늘 주문하면 내일 당장 오죠. 근데 미국은 사실 뭐 서쪽에서 동쪽 끝까지 뭐 LA에서 뉴욕까지 갈 때 비행기로만 6시간이에요. 그럼 우리나라로 치면은 우리나라에서 비행기로 6시간 간다? 한 싱가포르 정도 될 거예요. 그 거리의 그 사이즈가 한 국가이기 때문에 사실 내가 뭐 서울에서 제품을 주문을 했다. 근데 어느 회사의 창고가 싱가포르에 있다. 그러면 그 거리를 트럭으로 배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온라인으로 뭔가를 주문을 한다. 배송 기간이 막 2주, 3주 이런 걸리는 게 보통이었어요. 아마존 생각을 하더라도 저렇게 오래 걸리면 나 같아도 안 사겠다 싶은 거죠. 그래서 아마존이 이 프라임 서비스를 출시를 하면서 약속을 합니다. 소비자들한테 프라임 회원이 되시면 저희가 무조건 이틀 안에 무료 배송을 해드리겠다 약속을 하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저희가 프라임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프라임 회원권이 79불
1년에 한 10만 원 정도 됐습니다. 사실 절대 싼 돈이 아니에요. 근데 저희가 이 프라임 서비스가 프라임 회원이 되시면은 이틀 안에 무료 배송을 해드리겠다 약속을 드리면서 소비자들이 치약 하나를 사든 샴푸 하나를 사든 뭐 과자 한 봉지를 사든 다 이틀 안에 무료 배송을 해드린 거죠. 배송 시간을 굉장히 획기적으로 단축시켰고 사실 한국 분들한테는 이 배송 시간이 이틀이 그렇게 빠른 거냐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여전히 무료 배송이라고 하는 것에서 굉장히 큰 혜택으로 느낄 수가 있죠. 치약 하나 사면 한 3, 4천 원 할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2,500원 배송비가 붙죠. 근데 미국 이 프라임 소비자들은 3,000원 치약값만 내면은 바로 물건을 이틀 안에 배송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 무료 배송만 포함이 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굉장히 다양한 혜택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국에서도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멜론이나 벅스 같은 거 쓰실 때 한 달에 8,000원 정도 내시죠. 근데 여기에 1년 무제한 스트리밍 서비스가 들어가 있고요. 댁에서 뭐 드라마나 TV 영화 다시 보고 계실 때 넷플릭스 같은 거 쓰시죠. BTV 이런 거 쓰시죠. 그런 것처럼 뭐 미국에서도 프라임 비디오라고 해서 그런 거 1년짜리 서비스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클라우드 저장권만 제공되면서 전자책 무제한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다양한 서비스 다 포함이 되어서 이제 79불로 저희가 출시가 됐는데 미국은 굉장히 보편화된 서비스, 굉장히 편리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사실 뭐 이게 친척이 있다, 친구가 있다라고 했을 때 너 프라임 쓰고 있냐? 물어보면 아마 대부분 소비자들이 쓰고 있다라고 답을 할 거예요. 왜냐 저희가 이 서비스를 계속 지속적으로 개선을 하면서 요즘에는 하루 안에 무료 배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식료품이나 식품 그리고 생활용품 같은 경우는 저희가 4시간 안에 무료 배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프라임 소비자들이 프라임 서비스 어떻게 쓰고 있는지 짧은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Amazon Prime helps members with the little things in life. Things like starting your day off fresh and sharing as many memories as you're willing to snap, with a full cast of characters waiting for you chapter after chapter. With music, books, movies, TV episodes, photo storage, and free 2-day shipping, Amazon Prime takes care of the little things, so you can focus on life's more important things. Start doing more with Amazon Prime today. 이건 소비자들한테 저희가 프라임 가입하세요 보여드리는 광고 영상인데 제가 이걸 왜 보여드렸냐, 프라임 소비자들이 이거 프라임 서비스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 보여드리고 싶어서 보여드린 건데요. 제일 첫 번째 나온 사람만 제가 언급을 할게요. 첫 번째 나온 사람이 양치질을 하다가 치약 떨어졌는데 이래서 갑자기 스마트폰을 열죠. 왜 그러냐,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그 메가쇼 오시기 전에 아침에 이제 샤워하시다가 치약 떨어졌다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오늘 메가쇼 갔다가 퇴근하고 나서 마트 들렀다가 집에 가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미국 프라임 소비자들은 그냥 그때 스마트폰 열어가지고 치약 하나 딱 담아서 결제하면은 저희가 생활용품, 식품 같은 경우는 4시간 안에 배송을 하기 때문에 집에 퇴근한 다음에 마트 갈 필요가 없이 그냥 바로 집으로 가면 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오늘 지금 저녁에 챙거리 없다라고 생각하시면은 또 퇴근하고 마트 들렀다가 집에 가서 해서 다 먹고 치운다 그럼 10시, 11시 되죠. 근데 프라임 소비자들은 그냥 지금 스마트폰 열어가지고 고기 넣고 야채 넣고 과일 넣고 집으로 바로 가면 돼요. 저희가 식료품 같은 게 4시간 안에 배송을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아마존에 진출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이 프라임 소비자들을 공략하시기를 적극 권장을 드립니다. 왜냐?